이정우는 5월 2일 시점까지 총 30개 경기에 참가하여 타율 3할 1푼 9리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에서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한 37개의 안타로 최다 안타 1위와는 단 2개 차이며 23개의 득점으로 내셔널리그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으로 4타수 1안타라는 다소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그의 전체적인 기록은 여전히 상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이정우는 현재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팀은 라이벌인 샌디에고에게 연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침체되었으나 홈구장에서 콜로라도와의 3연전이 예정되어 있어 승리 횟수와 개인 성적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포츠 결과를 미리 확정짓는 것은 금물이지만 기대를 가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메이저리그 최하위 팀으로 30경기에서 5승 25패라는 메이저리그 최악의 기록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 팀은 특별한 부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전체적인 전력이 상당히 열세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홈에서 콜로라도를 상대로 12연승을 기록 중이어서 승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정우의 출전을 고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3개의 홈런이 모두 원정 경기에서만 나왔기에 홈에서의 첫 홈런도 기대했지만 멜빈 감독이 갑자기 이정우를 라인업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소식이었죠. 팀의 주요 타자를 왜 라인업에서 제외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가 좌완 프리랜드인데 이정우는 오히려 좌완 투수를 상대로 더 높은 타율을 보여왔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자들이 멜빈 감독에게 이정우 제외 사유를 질문했을 때 그는 여러 번 말했듯이 이정우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시합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길 바라며 이에 따라 계획적인 휴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경기 중간에 그가 출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인업에서 그를 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2경기를 연패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즌 전체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라며 현재가 휴식을 주기에 적절한 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기자가 감독에게 이정우의 출전 경기 수에 관한 큰 계획이 있는지 묻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내 마음속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정우를 라인업에서 제외하고 싶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휴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사실 멜빈 감독은 3년 전부터 2년 동안 김하성을 관찰했기 때문에 KBO 출신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전체 시즌을 효과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하성은 시즌 전반기에 훌륭한 성적을 보이다가 후반기에 부진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멜빈 감독의 말처럼 이정우가 완전히 휴식을 취할지 아니면 경기 중간에 투입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몸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경기 상황에 따라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가 수월하게 진행된다면 계속 휴식할 수도 있고 연패를 끊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는 출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팀이 연패 중임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에서는 계속해서 이정우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정우 팬클럽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도 소개했는데요. 후리건즈 탄생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팬클럽을 창설한 팬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후리건즈는 4월 8일 신시내티 레드와의 경기에서 결성되었으며 51명의 회원들이 맞춤 제작된 티셔츠와 화려한 가발을 쓰고 열정적으로 응원한다고 합니다. 후리건즈를 만든 스마일리는 이정우는 제가 야구를 할 때 지향하는 스타일 그대로 경기를 합니다. 빠른 주로와 즐거움이 느껴지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훌륭한 팀 동료입니다. 야구를 올바른 방식으로 합니다. 이정우는 KBO 스타일을 가미한 독특한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정말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샌프란시스코 클럽하우스 분위기는 과거 우승 시대를 연상케 할 정도로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정우가 그런 분위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오랫동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샌프란시스코가 지난 시즌에 40승을 기록했고 아담 S, 벌렌더 같은 선수들을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보강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올 시즌에도 포스트 시즌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6할의 승률로 선전하고 있어 팀 분위기가 매우 좋으며 스마일리는 이러한 성과가 이정우의 합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자들의 성적을 살펴보면 현재의 6할 승률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라인업을 보면 이정우가 빠진 상태에서 더욱 초라해 보입니다. 라모스는 2할 오픈, 1번 타자 아다메스, 플로레스, 체프맨은 평균 타율이 2할 1푼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타자들의 성적만 본다면 콜로라도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과연 이 경기에서 많은 득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우가 출전하지 않기 때문에 51명의 후리건즈 팬들도 142구역에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중심 타선의 2할 1푼 타율로 경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벌렌더였습니다. 그는 7경기에 출전했지만 아직 승리 없이 2패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적이 부진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승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며 평균 자책점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42세라는 나이에도 패스트볼에 여전히 힘이 있으며 이번 콜로라도전은 시즌 첫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벌렌더는 체프맨의 실책이 있었음에도 1회를 깔끔하게 마무리했고 샌프란시스코의 선두타자 라모스가 2경기 연속, 2타석 연속 홈런을 치면서 이번 경기는 쉽게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아다메스와 체프맨도 안타를 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의 실제 타율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5회까지 라모스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고 벌렌더도 3회에 실점하면서 1대1 접전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마치 최고급 투수들의 대결처럼 느낄 수도 있겠네요. 사실 프리랜드는 5점대 이상의 평균 자책점을 가지고 있고 벌렌더는 42세의 베테랑이지만요. 이런 흐름이라면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좋은 일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7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단 한 번이 타석에 들어가서 안타를 치지 못한다면 연속 안타 기록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약간 걱정되었습니다. 이정우는 벤치에서 후드티를 입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라모스가 홈런을 친 후에는 매우 기뻐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6회에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다메스의 안타로 시작해 플로레스가 1루타를 치면서 2대1로 앞서 나갔고 야스트렘스키가 2루타를 치면서 점수차를 3대1로 벌렸습니다. 이로써 벌렌더는 올 시즌 첫 승리 투수 조건을 다시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메이저리그 최하위 팀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계십니다. 7회에 벌렌더가 마운드에 올라와 곧바로 홈런을 허용하면서 점수는 3대2로 좁혀졌습니다. 확실히 팬들이 예상했던 경기 내용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정우가 아무리 뛰어난 활약을 보여도 샌프란시스코가 항상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팀 곳곳에 불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메이저리그 불펜 순위 2위임에도 불구하고 신뢰했던 언더핸드 투수가 8회에 2점을 내주면서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전날 크리스 세일을 상대로 승리했던 콜로라도에게 샌프란시스코도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멜빈 감독은 승리를 지키기 위해 이정우를 먼저 수비로 투입했고 역전된 중요한 상황에서 8회 말 타자로 출전시켰습니다. 이정우는 투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조용했던 관중들은 이정우가 등장하자 열정적으로 정우리를 외쳤지만 이정우는 촉으로 들어온 92마일 패스트볼을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글쎄요, 언제부턴가 그는 첫 공을 공격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타격 스타일로 바뀐 이후로 주춤해진 것 같습니다. 이정우는 4구째에 2루 땅볼로 아웃되면서 팀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회 말에도 샌프란시스코는 1점 차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콜로라도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정우를 처음부터 선발 출전시켰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정우를 라인업에 넣어도 팀이 이길지 말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뛰어난 투수를 상대로 3점을 얻은 것도 지금으로서는 부족했습니다. 감독과 타자들은 이제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정우의 타율마저 떨어지게 되었네요. 3연패. 내일은 반드시 이 연패를 끊어내길 바랍니다.